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레퍼럴 보너스 지급 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레퍼럴로 인해서 더 많은 코인을 얻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레퍼럴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transfer label, balance에서 내용이 나오죠. 자, 6월 29일 파이 투데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공지에서 다음 부분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잔액을 구성한다. 그래서 자체 채굴 파이, 시큐리티 서클에 KYC 개척자에 귀속되는 서클, 이렇게 시큐리티 서클의 보상 일부, 앱 사용, 노드 운영 또는 이 락업에 대한 보상 나와있죠. 추천팀 보상을 통해서 채굴된 파이는 현재 추천팀의 누군가가 KYC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이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보류한다. 일반적으로 추천 보상의 일부는 다른 추천이 귀속이 되고 팀 구성원의 해당 구성원이 KYC를 취득한 후에만 양도 가능한 잔액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앱에서 미확인 잔액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추천 보상을 계산한 것은 계산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KYC 인증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을 때 그러한 보상을 계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추천팀 보상이 계산 집약적인 이유는 동일한 추천팀 내에서도 다를 수 있는 각 추천, 이렇게 특정 추천, 이 개척자 쌍의 동시 마이닝을 설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율성을 위해 추천팀 보상은 나중에 KYC 인증을 받은 개척자가 많아지면 처리 이전될 것이다. 한편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에게 귀속되는 시큐리티 서클 보상은 이때 메인넷으로 이전이 된다. 그래서 표시된 숫자를 업데이트한다. 마지막으로 1파이의 KYC 수수료가 양도 가능한 잔액에서 공제되며 이는 파이 커뮤니티의 검증인 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검증인 풀로 이동이 된다. 그래서 메인넷 처음 이전한 후에 파이오니어는 다양한 유형의 기여를 통해서 앱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이를 계속해서 채굴할 수 있다. 네트워크가 종료될 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면 어제 올린 2차 마이그레이션 파트에 이어서 이 레퍼럴 보너스 파트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보면은 1차 마이그레이션 세부 설명 되어 있는데 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캔니님, 시크릿파이 캔니님의 텔레그램 채널에 가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중요한 정보들을 한번 제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마이그레이션 세부 설명, 양도 가능한 잔액에서 파이 모바일 잔액이 다음 부분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양도 가능한 잔액으로 구성이 된다. 네트워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것이므로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도 남아있거나 새로 발행한 양도 가능한 잔액은 계속 마이그레이션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보면 1차 마그에 전송되는 파이 내역에서 자체 채굴 파이, 채굴 세션 당시에 기본 채굴 비율에 따라 직접 채굴할 때 발생, 보안 서클에서 KYC를 완료한 파이오니어에게 귀속되는 보안 서클 중 보상 중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앱 사용, 노드 운영 또는 락업으로 인한 보상, 레퍼럴팀 보상을 통해 채굴된 파이는 레퍼럴팀 구성원의 KYC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마이그레이션에서 보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레퍼럴 팀원에게 귀속된 레퍼럴 보상의 일부는 해당 팀원의 KYC를 완료한 후에만 양도 가능한 잔액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 가능한 잔액이라는 건 결국에 KYC를 완료해야 돼요. 이거 완료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파이 채굴 앱에서 번개 버튼 눌러서 여기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한들 여기는 숫자가 100%가 아니다. 결국에 이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결국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KYC 완료를 해야만 비로소 여기는 수량 중에 레퍼럴 수량도 다수 있을 텐데 그것들이 여기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완료돼서 이제 양도 가능한 잔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레퍼럴 팀 보상을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해서 22년 12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퍼럴 팀 보상 분배는 누가 KYC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파이의 대부분을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 파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메인넷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도 다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현재 팀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더 많은 KYC와 더 많은 마이그레이션 외에도 유틸리티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서 나오고, 파이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따라서 다음 단계는 니콜라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레퍼럴 팀의 사람들을 KYC에 초대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팀이 KYC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KYC 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너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더 많은 팀이 KYC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KYC를 완료하면 레퍼럴 보너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죠. 자,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되는데 뭐 질의응답을 좀 했고 그 다음에 God of Thunder 이렇게 나옵니다. M. 졸닐 해가지고 이분도 답변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가모더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이런 내용까지도 볼 수 있어요. 시니어 파이오니어 이렇게 뭐 답변도 한번 보면 되고 여기도 뭐 영어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23년 1월 4일에 레퍼럴 보너스 지급 시기는 KYC와 마그 개발 속도의 의존이라고 해서 레퍼럴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계산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지점이 아닐까요? 얘기도 하는데요. 코어팀에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힌트를 줄 수도 있기를 바란다. 레퍼럴 보상이란 양도 가능한 잔액 관련함을 의미합니까? 그 말이 맞다면 KYC와 마이그레이션 인프라 속도 개발에 의존되면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3년 2월 11일 마이그레이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오픈 메인넷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GO팀에서 메가모도 맞죠 이분이? 레퍼럴 파이는 나중에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하므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히 폐쇄형 메인넷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도 했고 7월 19일에는 정보가 없지만 오픈 메인넷쯤이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더하고 파이 개발 참여자라고 해서 슬프게도 그 주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오픈 메인넷 단계에서는 이렇게 단계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레퍼럴 보상은 현재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뭐 대화 내용들은 쭉 나와 있지만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화 내용들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결국에는 KYC 인증을 다 받은 상태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편 10월 1일에 인플루언서 멜딘의 생각이라고 해서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면 오픈 메인넷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메인넷 오픈 전이요. 코어팀이 우리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해서 더 많이 락업을 하게 된 것 같다. 가격을 모르고 감정과 신념만 따를 경우 코어팀이 더 쉽게 우리를 많이 락업을 시킬 수 있다.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전에 코어팀은 락업 보너스, 방패 및 앱 사용의 일부가 보상의 일부가 전송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개척자들은 파이의 유통량에 대해 걱정하며 코어팀이 2차 마이그레이션을 늦게 지급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오픈 메인넷이 즉각적인 거래소 상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오픈 메인넷으로 갈 수 있지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이에 대한 고유한 가격 없이 개발자가 파이를 개발하고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개방된 도피처가 더 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멜딘의 생각 2라고 해서 나온 거 5월 8일 최근이죠. 자, 이 질문은 12월 로드맵에 이미 답변이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오픈 메인넷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아마도 소수의 파이오니어에게만 일어나가지고 우리 코어팀이 우리가 말한 대로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말까지 불과 6, 7개월 만에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위에 얼마나 빨리라는 질문을 남긴 것이다. 코어팀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길 바란다. 솔직히 더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레퍼럴 팀의 KYC 데이터와 중복된 과거 채굴 활동을 기반으로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레퍼럴 팀의 채굴 보상을 분석한다. 자, 레퍼럴 팀의 채굴 보상 마이그레이션을 활성화하고 마이그레이션이 정확하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개별 파이오니어가 메인넷으로 모바일 밸런스를 2차례 이상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갑을 적시에 리필하는 절차를 구현해서 파이오니어의 파이 잔액을 채굴해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원활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인 건 뭐냐면은 KYC 인증이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고 V2는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향후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에서는 오픈 네트워크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네트워크가 수행해야 될 향후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KYC 인증을 일단 무조건 받아야 돼. 그거 안 받으면 뭐다? 나중에든 지금이든 언제든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오는 보상이 있을 때 그 보상을 레퍼럴 보상이라는 걸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KYC 인증이라는 건 필수니까 주변에 혹시나 아무리 내가 레퍼럴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 레퍼럴 많다고 하겠지만 파이콘 실제로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그냥 정보성 있는 영상만 만들었지 제 초대 코드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은 열심히 이 레퍼럴 보너스에 대해서 받고 싶으면 KYC 인증을 하게끔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 파이코인 레퍼럴 보너스 지급 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나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